그냥 보통의 그 일상의 보통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통상적인,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애들이 어린데 뭐 입원까지 해. 뭐 한 15분, 20분. 한방병원인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 실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링거를 통해서 혈관 주사로 하는 것도 주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고주파 치료는 못해도 2회는 했어요. 이제 그 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학병원에서 뭐 항암 수술 방사선하고 그냥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닐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좀 찾아보면 이제 뭐 암 전문 병원도 있고 네네. 암 요양병원도 있고 네. 뭐 작가님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지만 네네. 뭐 암 요양병원에 봐서 이제 추가적인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암 환자의 암 전문 요양병원 뭐 이런 입원이나 통원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 네. 그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수술 받고 제가 그 되게 정말 제가 존경하고 가장 감사하는 저희 그 아산병원 고 교수님 이름 말하고 싶은데 네, 그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워낙 신뢰했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요양병원이 있다는데 제가 입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냥 보통의 일상의 보통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통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 된다. 이제 교수님 생각에는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 안 하셔도 이렇게 관리를 보편적인 건강관리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되게 약간 돌아섰을 때 좀 씁쓸했어요. 왜냐면 네. 그런 보통의 관리를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딸이 어리고 이럴 때부터 유기농 매장에서 장 보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가 지금 암에 걸렸잖아요. 보편적인 건강 관리를 충분히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스트레스와 잠 뭐 이런 것 때문이긴 했지만 했는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지인분들 중에 의사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또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전공하시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의사들마다도. 네, 그 유방외과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수술 전문이세요. 수술에 있어서는 최고죠. 그리고 그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면역과 회복과 뭐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또 전공 분야하고는 또 공부해 오신 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누구에게 분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의사한테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또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판단은 내가 나중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요양병원 제가 입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은 되게 이 부분 되게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첫 책에도 쓰고 두 번째 책에도 그렇게 써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입원한다고 했을 때 애들이 어린데 이게 라이드랑 이런 거 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엄청 발끈했거든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그때 막 다 번졌거든요. 그때 얘기했나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막 번진 거? 네. 방어회. 방어회 맞아. 네. 그 사건이 있어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빨간 종기가 여기서부터 이 배꼽까지 쫙 시간 순으로 막 번져서 급성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고 다시 아산병원 가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 그런 말을 또 하필 그때 들으니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애들이 어린데 뭐 입원까지 해. 뭐 한 15분, 20분. 뭐 아산병원 집에서도 가까운데 엄마도 이렇게 말해서 되게 서운했어요. 서운하죠. 근데 지금 다 돌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 32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 이 보험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회복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막 번지니까 저희 남편도 빨리 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특히 책 2권 쓰면서 많은 도움을 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저희 엄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가 두 번째 책 내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막 오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낮에 한 12시쯤에 점심 먹으러 가려고 전화했다가 그래서 엄마 왜 갑자기 이러는 엄마가 막 제가 죽은 것처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두 번째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 얘기도 거기 썼거든요.
엄마가 그때 생각도 없이 그렇게 말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제가 구구절절히 다 썼기 때문에 이 책은 한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 아픔과 회복에 대해서 아실 수 없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면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정말 필수적인 치료들이 있어요. 이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배설을 잘한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부분에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병원인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 실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침이나 뭐 그 우리 보양을 위한 첩약, 그쵸? 뭐 쌍화탕 이런 거는 안 된다. 뭐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방병원하고 다 다른데, 이제 한방병원인 경우에 침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다른 치료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고주파 치료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는 정말 한방이든 양방이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정하고 논문도 굉장히 많아. 제가 갔던 요양병원에 원장님께 고주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는데 제가 워낙에 질문이 많으니까 네. 그 원장님이 그때만 여기 뒤에서 바로 촥촥촥 꺼내가지고 저한테 촥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신뢰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주파는 인정받은 이게 면역 암세포를 이게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그랗게 생겨서 여기 가슴 부분, 암인 부분만 하는 게 있고 목부터 여기 배까지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받아. 그거는 한 번에 70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할인해가지고 40, 50 뭐 이래요. 몇 번을 받아요? 굉장히 비싸요. 처음에 집중치료 기간은 집중치료 기간이 뭐냐면 암 진단을 받고요. 3년 이내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3년은 정말 의사들이 얘기했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3년 재발 안 되면 일단 조금 많지. 그래서 3년은 집중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집중치료 기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주사매, 그러니까 링거를 통해서 혈관 주사로 하는 것도 주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고주파 치료는 못해도 2회는 했어요. 그럼 거의 90만 원? 일주일에? 그쵸. 야, 네. 한 달이면은 거의 300, 400. 네,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에서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병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고주파 치료기가 전국에 3대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받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뜨겁지 않으면서 물론 좀 열이 나는 것도 있어요. 열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이 밑에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의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실 수 있고요. 제일 좋아했던 거는 산소치료. 하얀 캡슐이 여러 대가 놓여 있는데요. 그 캡슐 안에 아까 D가 얘기한 비타민 D를 이게 어떤 광선으로 치료한다는 거 저는 되게 쉽게 이해한 게, 이렇게 통이 있고 투명한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누우면 뚜껑이 닫히고 2기압을 할까 3기압을 할까 물어보시거든요. 산소 기압을, 그 기압에 맞는 산소를 넣어주시는데 누워서 이제 거의 잠드세요. 왜냐면 너무 많은 좋은 산소가 짧은 시간에 농축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정말 너무 개운해요. 자고 일어나면 정말 어디 숲에 그 산림욕하러 온 것처럼 정말 개운하거든요. 그리고 이 산소 치료는 무료인데도요. 제가 제 요양병원 6군데 다녔는데 요양병원마다 무료예요. 근데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리고 무료면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병원에서 항상 권하시는 거예요. 이거 빠지지 말고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방사선 할 때 있었던 요양병원은 그거를 계속 왜 빠지셨냐. 이거 방사선 할 때는 산소 치료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분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회복이 좋고, 이렇게 산소가 다량으로 들어오면 뇌로 산소가 가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우리 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고 산소가 몸에 들어 몸 엄청 좋죠. 네, 그런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뭐 이런 거는 많이 말씀드렸고, 또 요양병원마다 환우들이 입원해 계시면서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격실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통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보라색 소금이 있었거든요. 한 스푼씩 넣어라 뭐. 그리고 쑥
이거 하는 그게 주머니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경치가 좋은 데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앉아서 경치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조격도 하시고 안마의자도요. 요양병원 다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음식이 제가 있었던 데는 정말 호텔 셰프 출신이셨어요. 그 장충동에 있는 그 모 호텔 출신 네. 한식 조리사, 양식 이렇게 다 셰프들이 5스타 호텔에 셰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영양사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영양사가 계획한 거를 조리를 하시는데 정말 이게 음식에 대해서도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음식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아 이게 암에 도움이 되구나. 이거 어떻게 레시피,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고 그런 상호작용을 암에 관한 상호작용을 할 수 모든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요. 네. 운동실이 2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VIP실 뭐 이렇게 VIP는 1억 이상을 미리 선결제하고 뭐 이런 분들을 VIP로 해서 따로 관리해 주시는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2군데 다 해봤는데 똑같아요. 1대1로 하냐 1대8로 하냐 뭐 이런 네.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운동실이 따로 있어서 운동도 배울 수 있어요. 폼롤러 이런 거 다 거기서 그때 배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험으로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네. 많이 알아보시고요. 가셔야 돼요. 그 병원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6군데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여기래. 너 거기 가서 치료 받아봐. 이렇게 너는 보장도 되니까 해서 갔는데 거기가 정말 거기서 많은 회복이 되고 정말 최고였군요. 정말 네. 제가 말씀드린 그 VIP 네. 네, 1억 1년에 네. 1억 들었는데요. 네. 거기 또 가보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냐거든요.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때는 특히 방사선을 매일 병원을 가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쉬고요. 또 월, 화, 수, 목, 금. 매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셔틀이 있어요. 그 요양병원의 아까 혜택 중에 하나가 셔틀이에요. 왜냐면 집에서 가려면 내가 운전해야 되고 방사선 하고 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이 없어요. 침대가 막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셔틀이 있어서 데려다 주고 기사님 기다리셨다가 치료가 끝나면 또 데리고 와주세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 가까운 곳에 계셔야 되고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이 다 끝났다 하면 제가 아는 거기서 사귄 친구는 제주도에 간 친구도 있어요. 오, 네. 제주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등록을 해서 나 제주도에서 치료받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가 된다고? 전국에 상관없잖아. 생각해봐. 서울에 그쵸. 살다가 제주도 이사 가면 제주도 요양병원 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범위를 넓게 보셔가지고 특정 지역을 또 얘기하면 또 그래서 강원도 쪽에 또 많고 하니까 많이 의료진도 검색하시고요. 위치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꼭 맞는 곳으로. 그리고 산책 코스 잘 되는 곳도 되게 많아요.